네, 7월 2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차 컷오프 결정이 나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김용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타 방송에서는 함께 패널로 참여한 바 있었는데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우리 그러니까요. 장 옆자리 기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대납 의혹인데요. 네.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당선 무효형이죠. 네. 저는 뭐 사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정말 그 10여 차례 이상 네. 이 여론조사를 갖다가 대납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계속 발뺌을 했죠. 기름장어처럼. 네. 명태균 씨는 일관된 진술과 주장과 증거를 갖고 얘기하고 네. 오세훈은 그냥 본인의 이야기만 하면서 빠져나갔는데 네. 어저께 판결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 저희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네.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 1심 시장식 상실형에 항소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네, 것이고 예. 이제 항소심 재판부를 석 달, 네. 그리고 대법원 석 달 해서 내년 1월이면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4월에 재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그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원이. 예.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석을 갖다가 상고심에서 했는데 원래는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보석해놓고 지금까지도 판결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633 그래서 내년까지 이거를 확실하게 법원에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바빠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 네.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은 댓글창에 이 정치인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네. 당선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의견들을 막 주고 계시는데 정치인들이 좀 바빠지시겠어요?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셨던 분들이 저는 좀 진짜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에. 잘 예, 준비하고 좀 이번에 이제 지난 선거 구성되는 지도부가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올 초에 사실은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페이스북에 썼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한 5, 6개월 전부터 네. 누구나 오세훈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걸 계속 피력하고 후보들 측에도 제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통상적인 우리 당의 절차에 따라서 경선을 치르고 이랬는데 그런 면은 좀 아쉽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서울시장 선거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합적이죠. 어떻게 네, 뭐 선거 네. 한 가지가 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태했다, 만연했다. 민주당이 나태했다. 예,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선거를 하는 게 예. 마지막까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뭐 후보 포함해서 정말 이 서울 시민들에게 모든 걸 다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후보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모두가 저는 2% 이상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2%만 부족했을까요? 네, 하여간 이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있을 재선거를 통해서 예.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승리 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엄청나게 그럼요. 크고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후보 둘이나 살려준 선거였다라는 네. 측면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선거 결과였는데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가 어떻게 우리- 선거를 준비할지 진짜 우리 궁금합니다. 장 기자님 그 말씀하시니까 대선 후보 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세훈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법원에서만 정확히 판단해주면은 예. 뭐 날려버릴 수 있고 예. 한동훈은 제가 지도부 들어와서 잡겠습니다. 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잡겠습니까? 아니 제 사건 우리가 작년에 TF 네. 조작기소 대응 TF 그다음에 국정감사 올해 국정조사 여기서 검찰들이 집단적인 조작을 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에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윤석열이 있는 거고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후보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국회 나와가지고 체포동의안 들고 깐족깐족대면서 했던 한동훈이 그 모습이 다
나지 않습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총 책임자거든요. 근데 싹 지금 숨어가지고 내란에 그 뭐랄까 자기가 내란을 반대한 이러한 영웅처럼 네. 그 국회에 숨어 들어간 거거든요. 국회 저기 자기 잡으라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네. 국회를 저기 서도처럼 본인이 이거 숨어 기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못 나오고. 네. 그 저기 몇몇 저 비대위원장 할 때 국회의원 저기 뭐 몇 사람 데리고 자기가 네. 그랬다가 이후에 딱 입장 바꿔가지고 윤석열이 배신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아주 뭐 거들먹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 한동안 기다려라. 어. 김용희가 최고위원 되고 네. 최고위원 돼서 대법원 판결 받고 반드시 네. 그 진상을 밝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제 사건의 진실,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집단 검찰들의 이 범죄 행위 이거를 갖다가 빼놓고는 검찰 개혁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저는 그때 우리가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당연히 제도를 갖춰야죠. 네. 그렇지만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 이 제도를만 만들면 뭐 합니까? 이걸로 계속 어기면서 이 권력을 갖고 사유화해서 네. 자기들의 기득권으로서 이걸로 갖다가 악용하는 범죄 무리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들 누구 하나 지금 사과 한 번 했습니까? 반성 한 번 했습니까? 지금도 극우 방송 나가가지고 그거 박상용 검사 그 피렘이에요. 걔는 박상용은 피렘이고 그 위에 무슨 뭐 저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저는 다 연관됐다고 봐요. 네. 그때 국정조사에서 죄송합니다. 주제하고 좀 달라진 얘기를 해가지고 국정조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원석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던 철거업자한테 국정조사에서 말 잘못하면은 저 위증죄로 처벌받을 거야 이러면서 협박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네. 검찰총장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보고 안 받았다고? 이거를 갖다가 왜 피합니까? 왜 회피합니까? 당해서.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을 밝히고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명확하게 그런 처벌하고 단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네. 지금 약속했던 당의 변혁, 네. 그다음에 이 검찰 악당들의 이 단죄와 처벌 네. 이거 두 가지 반드시 제가 할 거를 우리 이 취재 편의점에서 약속드립니다. 네. 어제 저희가 허종식 의원님 모셨는데 허종식 의원님 예, 인천에 예.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엄청나게 이 탄압을 받았던 분들은 이게 말씀 여쭙지 않아도 폭포수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했던 게 너무나 이제 피부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묻지 않아도 그냥 막 폭포수처럼 막 나오고 눈물도 나시고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 네. 결정을 해서 당이 이제 이르면 내주에 처리한다라는 건데요. 잘된 네. 결정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입장을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당사자로서 네. 검찰에 대한 이 수사권 관련된 거는 박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전 박탈이 맞다. 완전 박탈이 네. 저는 맞고 저는 이전에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방향의 네. 우리 법사위라든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진행됐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제일 큰 피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 국민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은 검찰에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서 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이 판결 잘못 내려도 이 다음에 또 그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당하는 그 피해자들은요, 네. 누구도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롯이 그 국민 당사자가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법과 제도로서 이거를 지켜줘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당에서 지금 그런 숙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슨 뭐 찬성하면은 뭐 개혁론자, 네. 반대하면은 저기 뭐 반개혁론자, 반검찰론자 이런 그건 식의 너무 저는 그거 심각한 잘못됐다고 프레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은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거야 있으면은 마지막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서로 연구하고 탐구해가지고 100%는 없습니다. 서로 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그러면 한 70% 타협하고 합의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그리고 말씀드려요.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아니 무슨 뭐 저기 이미 기소청하고 우리가 공수처
만들기로 해놓고 중수청과 중수청하고 공수청 이거를 완전히 해놓기로 해놓고 네. 지금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그 하단에 있는 지역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고 지금 마치 네. 검찰 개혁을 하냐 마냐. 저는 이거는 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개혁이냐 그건 반개혁이냐라는 맞지 구도를 않아요.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로 나누는 예.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이제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데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네. 우리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검찰들이 검찰에 비해가지고 경찰은요 수사 인력이 거의 몇십 배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하고 그 다음에 상호 국가기관끼리 심지어 최근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통제하는 것까지 연구해 보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효적으로 이거를 좀 정리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빠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당에서는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큰 줄기는 빨리 결정을 할 거다.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더 늦어지면은 그렇죠. 혼란만 혼란이 가져오네. 가죠. 그래서 네. 큰 줄기는 빨리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야 되지 100% 만족하는 네.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 검찰에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수고들 그런 법률 전문가들과 뭐 경찰 쪽에 있던 분들 학자들 또 직접 당사자들 이런 분들이 좀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빨리 국민들에게 좀 설득되는 안이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지도부들과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딱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시민들이 막 이게 뭐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이게 편을 가르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실만 예, 맞습니다. 기자로서 사실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은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 맞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국정 목표. 큰 기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조직을 분리한 거고요.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진행하는 수사사법 체계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할지 보완하는 방법을 좀 네. 마련해 봐라.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봐라. 근데 마치 이 문제가 선악의 구분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문제다. 이제 정치적 주장에 개입한 예, 거죠. 그래서 매우 그게 심각한 보안 거죠. 수사권이 결국은 예. 검찰을 살려주려는 거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그건 로비에 아닌 거죠. 넘어간 거다.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대통령의 예. 뜻은 절대로 그럼요. 그게 아닌 건데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 또 이래서 이런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굉장히 참 중요한 힘듭니다. 말씀하신 건데 예, 너무 제가 괴로워요. 그게 검찰의 원죄예요. 검찰이 그렇게 국민들을 불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 지금 논쟁의 중심에 그 검찰이 있는 거고 그 검찰의 핵심들이 사건을 조작한 이 XX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예. 지금도 저기 구구방송 나와가지고 네. 떡하니 앉아가지고 아니 검사들은 무슨 징계도 안 받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위증하고 국정조사 나와서 위증을 하고 이래도 뭐 하고 심지어 나오지 않아도 뭐 처벌도 안 받고 그 박상용 같은 진짜 검사 저런 걸 찌끄레기라고 그러는데 그 피라미 검사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검사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여당과 집권 여당과 싸우려고 대들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오히려 말이 됩니까, 장관을 이게?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준다. 무슨 깡패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의 예, 상관에 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어떻게 그런 이거는 말을 정말 합니까? 이 국가 기강을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되고 예. 대한민국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 정말 검찰 개혁. 죄를 지었던 검사들 예. 여기에 대한 처벌이 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저희가 할 검찰 개혁 이야기만 하면 말이 길어져가지고 벌써 16분이 지나버렸는데 그 사이에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후보님 꼭 당선되셔서 대통령님과 함께 내란 척결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김용, 너의 가시밭길은 끝나간다. 김용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십시오. 예, 김용 후보님 응원합니다. 강한 힘을 보이세요. 김용 후보님 화이팅 하십시오. 김용, 네, 고맙습니다. 검사와는 타협하면 안 됨. 원칙 문제임. 수사권은 절대 안 됨. 이렇게 남석희 제가 님께서 답변 의견 잠깐만 보내주셨습니다. 드릴게요. 제가요 네. 4년 전에 법정에서 잡혀 들어가서 검찰들한테 이러고 싸웠어요. 너희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사건적이 조작해가지고 4년 전부터 제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감당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보석 나와서 야 너희들 검찰 감당할 시간이 왔다 이랬는데 아직도 감당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감당시키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컷오프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1등 하시겠죠? 저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제가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열렬하게 이제 고맙게도 성원해 예. 주시니까 그런데 중앙위원 분들이 50%입니다. 네. 예비 경선은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중앙위원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물론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심하지 마라. 그 국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의원분들하고 친하다. 그래서 마음은 너한테가 있어도 손은 국회의원한테 간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네. 방송 끝나고도 계속 전화 돌리겠습니다. 한 표를 호소하시는 예, 이제 예. 전화 동력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저처럼 평범한 시민들의 눈길은 그 너무 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폭탄이 너무나 거세고요. 이를테면은 뭐 저렇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신천지 의혹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건 되게 큰 의혹이어서 이게 네.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이 수사로도 의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저도 좀 이 전당대회 좀 양상이 네. 너무 막 서로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결국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하나로 뭉쳐야 될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서로 이 전당대회에서 표를 위해서 자기 정견이라든가 또 입장이 다르면은 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서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예비 경선을 계기로 해서 예비 경선 끝나고 이제 후보들이 뭐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압축되면은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막 부탁드렸던 클린 캠페인 좀 모두 손을 맞잡고 클린 캠페인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말씀 주신 거는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정말 그런 의혹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뭐 이중 당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맞물려서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국힘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통해서 나왔고 뭐 5만여 명 이상이. 그다음에 저희도 지난번에 제가 20대 대선 전에 이낙연 당시 이제 후보 측과 경선할 때 그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도 마지막에 그때 이재명 대표님이 거의 후보 저희 쪽이 압도했었죠. 네. 압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제 기억으로 거의 뭐 6대4 정도로 갑자기 확 뒤집었는데 이게 신천지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보도 일제 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게 전당대회 기간에 이거를 갖다가 당에서 지금 뭐 이 최고위 구성도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3대3으로 구성돼 가지고 그것도 일부 이게 누구를 막 이렇게 편드는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당의 특별 기구라든가 준비 기구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제3회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지금 전당대회 하면서 이거를 함께 치르는 거는 계속 이거를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소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천지 예. 의혹은 정쟁에 좀 약간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그것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 기구를 구성해서 당에서 예. 좀 객관적인 조사 이런 기구를 분들이 만들어서 예. 이걸로 갖다가 예. 그 필요하면 이제 수사 의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런 아까 얘기했던 예. 이전의 사례들, 네. 의혹들 예. 이런 거 종합하면은 그런 제보 금방 예. 들 수 있을 거요. 이건태 의원이 제보 창구를 만드셨거든요. 아, 이건태 예, 의원이 예, 직접 예, 제보 예, 창구를 봤습니다. 만들어서 신천지 의혹에 네. 대해서 직접 네.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뭐 이건태 의원님이 제보창고 만든 것도 의미 있습니다만 이건태 의원님도 지금 후보잖아요. 최고의 후보시니까 예, 예. 이건태 의원님이 그거를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또 부적절하다.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저기 당에서 좀 그런 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유시민 작가가 엊그제 2분 뉴스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뉴스사이킥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네. 2분 뉴스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굉장히 격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썩은 내, 뭐 부패, 어물전. 그러니까 이를테면 ABC 증축 재건축, 그 다음에 이번은 어물전. 그리고 또 오늘 뉴스사이킥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예상할 수 없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개혁 토론회를 그렇죠. 하는 토론회 날이에요. 있죠.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부동산 토론회가 내일 아침 신문에 중요하게 그 좀 네. 나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유시민 작가의 이런 그 공격이 또 신문 지면을 세게
장식하지 않을까. 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내란, 그다음에 윤석열 정말 이 포갑의 이 시간대에 정말 많은 이야기로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윤석열을 공격해줌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저는 최근의 행보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어렵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민 대통령은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일부 정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시는데 근거가 별로 없어요. 무슨 뭐 대통령이 일부의 일부 사람들만 위한 이런 그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렇게 검찰 희생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은 전당대회 기간이고 정말 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분열의 양상이 빠져 있으면은 길을 잡아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극복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가치론부터 시작했죠. 가치론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재건축론, 증축론, 그리고 나서 뭐 최근에는 필패론, 그리고 지금 뭐 어물전 써간다. 그다음 오늘 뭐 또 어떤 말씀, 저는 이 부분이 이 비난과 비판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다 만드셔가지고 본인이 뇌피셜을 만드신 겁니다. 가치도 본인이 만든 주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익을 나눠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다 복합적으로 자기 삶에 열심히 충실히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지. 네. 정말 신이 아닌 이상 나는 가치를만을 쫓아서 그다음에 정말 평생 필생이 사업가 아니면 나는 나의 이익만을 쫓아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걸 만들어서 또 재건축. 아니 민주당은 그 류이재명 그때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여야죠. 그다음에 감사해야죠. 이재명 지지하면서 중도에 있다가 온 분들 그분들을 민주당화 해가지고 재집권하고 우리가 총선 승리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뻔한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전통 지지 세력들은 소위 얘기하는 이병태 교수 오늘 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스타벅스 배제고 사건과 관련해서 뭐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 뭐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 제가 개인적인 그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를테면은 인사에서 이병태 교수나 아니면은 그 인요한 의원이나 이런 계엄을 옹호했던 충분히 저는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냐 이런 비판이 전통 지지층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누가 정리한 거 보니까 정말 많은 문재인 대통령 때 인사라든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있었던 인사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저도 연락하고 이 필요하면 서로 자문 구하고 이제 그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특출나게 그 한두 분, 저는 이제 그 계기가 이해운 그 기재부 장관이었다고 생각해요. 워낙 이분이 보니까 우리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여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검증하지 못한 그러한 이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이고 그다음에 이병태 그분은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광주 관련된 배지고 관련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 잘라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는 그 인사의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큰 흐름은 도외시하고 요만한 한두 개 이게 전체인 것처럼 비판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무슨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획해가지고 무슨 판을 흔든다 이런 음모론을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음모론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스스로 가치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획이 있다. 기획이 있다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류이재명의 기획은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기획이 있으면 건너서 야 우리 이렇게 판을 좀 어떻게 바꿔볼까? 저는 그냥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모두의 민주당, 1인 투표제, 우리 이 정당 주권주의, 그 당원 주인주의, 당원 주권주의, 저는 이거 안착시키고 완전히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국민정당으로 가자는 거예요. 민주당 그러면 믿고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혁신하자는 거고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지 무슨 뭐 썩은 내 나는 어물전 타령하고 지금 그거 지금 국민들이 거의 공감할까요? 저는 국민들이 정말 열에 한 세 분 네 분이라도 공감하면은 계속 주장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우리 민주당에 전혀 도움 안 되고 대통령한테 도움 안 되고 무엇보다
내란 때 이재명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서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 돼달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이런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제가 보석 나왔을 때 우리 유시민 작가님 그 노면재단의 알릴레오 네. 그 북스 그거를 저는 저기 이 우리 딸아이 그 유튜브 여기다 저장해가지고 제가 보석이니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산책할 때 그거 들으면서 위로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시절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좀 길을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좀 견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내란 좀 드립니다. 때의 신경 안정제 유시민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끊임없이 예. 좀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다. 예. 저는 이게 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제가 청와대에 확인을 해보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본인 사건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와서 제가 또 그것도 막 확인해봤는데 버럭하십니다 당국자들이. 예. 예. 저도 뭐 그 부분은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예. 그거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막 퍼지고. 그게 이제 정파적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이 자기 정파의 이익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당대회용이다라는 전당대회용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그 몇 분들 계속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 검찰 보안 수사권 이것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또 제가 기가 막힌 게 그 뭡니까 출생 연도별로 해가지고 월별로 해가지고 표를 찍으라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분들과 연관된 일부 유튜브에서는 그것도 홍보하더라고요. 그거 저기 당원 주권주의 맞습니까? 저기 완전히 그거는 저기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개파 주권주의예요. 1인 1표제를 완전히 회수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버젓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검찰 개혁을 의심합니까?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두 눈을 제가 의심했던 게 그걸 보는 순간 어때 아이들 저기 그 반장 선거도 그런 발상도 못 할 거예요. 우리 부가 30명이 있는데 너 1번부터 여기는 회장 찍고 너는 뭐 부회장 찍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것부터 하지 말고 저는 좀 근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고위원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열을 올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동해왔고 또 불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고 계시고 대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민주당의 대변인, 평당원의 대변인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